안녕하세요. 닥터 깐돌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 음식 시리즈로 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쌀이라는 친구는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죠. 사실은 상당히 괜찮은 친구인데 별로 안 좋은 걸로 대부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쌀을 먹으면 살이 찐다거나 쌀을 먹으면 비만이 된다거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은 쌀에 대해서 팩트를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쌀에 대한 오해를 풀어볼까요? 쌀을 먹으면 살이 찐다라고 하지만 잘 살펴보시면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와 그렇지 않은 나라의 비만도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미국은 두말할 필요도 없고요. 유럽에 있는 나라들, 심지어는 우리가 날씬하다고 알고 있는 프랑스조차도 한국이나 일본보다 비만도가 높죠. OECD 35개 국가 중에 가장 비만도가 낮은 나라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만큼 쌀을 주식으로 먹으면 덜 살찐다는 얘기가 되겠죠. 또 최근에 경향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이 쌀을 먹는 양이 점점 줄고 있죠. 그거에 반비례해서 비만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쌀을 적게 먹는데 비만은 더 늘고 있죠. 이것만 보더라도 쌀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쌀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즉 밥을 먹는 것이 좋죠. 어, 체중을 관리할 때는 우리 몸에 일정한 신호를 주는 것이 좋죠. 같은 종류, 같은 양의 음식을 일정하게 계속 먹으면 몸이 스스로 알아서 에너지들을 많이 써주게 됩니다. 어떨 때는 밥 먹고, 어떨 때는 과일 먹고, 어떨 땐 과자로 때우고, 설사 칼로리가 같아도 이렇게 들쭉날쭉하게 먹으면 살찔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정하게 먹으면 살찌지 않게 되는데, 일정하게 먹을 때 그럼 무엇을 먹을까? 일정하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먹을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은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못한다 이러면 또 살찌기 때문에 앞으로 평생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먹었을 때 적당한 포만감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영양소도 골고루 공급이 돼야 되겠죠. 이런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일정한 식사를 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쌀, 밥이죠. 자, 그럼 이제부터 쌀에 대한 장점을 말씀드릴게요. 쌀은 한의학적으로 성질이 평하다라고 되어 있죠. 성질이 어느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지 않고 무난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질이 무난하기 때문에 누가 먹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실제로 쌀은 모든 음식 중에서 알러지가 가장 적은 음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학에서는 쌀을 중화지기가 있다고 합니다. 중화지기라는 것은 다른 음식들의 성질을 무난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좀 찬 음식, 또 따뜻한 음식, 어떤 것들은 성질이 날카로운 음식들, 기운이 솟는 음식, 떨어지는 음식 이런 것들을 쌀을 주식으로 먹었을 때는 성질이 무난하게 되면서 어떤 음식과 같이 먹더라도 문제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요, 골고루 먹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로 밥이 다른 음식의 성질을 무난하게 만들어 주니까. 자, 그리고 쌀은 소화기를 튼튼하게 하고 기운을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보비위익기라고 하는데요. 쌀을 먹으면 에너지를 잘 만들어낼 수 있고 몸에 기운을 보충해주고 튼튼하게 해준다는 의미죠. 이렇게 한의학적으로 장점이 많습니다. 또 영양학적으로도 다양한 영양소, 우리가 탄수화물만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단백질도 7에서 8% 정도 들어있고요. 지방도 일부 들어있는데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들어있죠.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습니다. 특히 현미는 섬유질도 풍부하고 겉에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있어서 건강에도 아주 좋은 것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쌀은요, 혈당을 안정적으로 오래 끌고 가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밥심이 생깁니다. 먹으면 중간에 허기 져서 간식을 이것저것 먹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쌀은 이렇게 장점이 아주 많은 식품이죠. 자, 그래서 이 밥 다이어트를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밥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밥심이 생기기 때문에 중간에 배가 안 고프니까 간식에 손이 덜 가서 식습관을 오랫동안 잘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밥을 위주로 먹게 되면 반찬을 통해서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밥 자체도 영양소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반찬을 통한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할 수가 있죠. 또 밥은 오랫동안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음식을 우리가 오랫동안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요? 바나나를 주식으로 해서 평생 살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밥은 가능하죠. 특히 한국 사람은 쌀을 주식으로 했을 때 언제 어디서건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식사의 일정한 패턴이란 거를 평생 유지할 수 있고, 그래서 평생, 평생 체중 유지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밥 다이어트를 할 때 요령은 뭘까요? 첫 번째는 세 끼 밥의 양을 일정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량이 들쭉날쭉해 버리면 몸이 에너지를 아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식사량을 정하면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 그걸 먹는 게 오히려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세 끼는 무조건 챙겨 먹는 것이 좋죠. 시간이 늦었다고 식사를 걸러버리면 공복 기간이 길어지면서 몸이 에너지를 아껴 쓰게 되고 다음번 식사에서 흡수율이 높아질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간이 좀 늦더라도, 만약에 일이 있어서 밥을 못 먹었다면 시간을 좀 미뤄서라도 세 끼 식사를 꼭 챙겨 먹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이익이 됩니다. 그리고 밥과 반찬의 비율은 반찬이 밥보다 많지 않도록 먹는 것이 좋습니다. 반찬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위가 늘어나죠. 뭘 먹어도 나중에 배가 고플 수 있어요. 또 반찬을 많이 먹는 분들은 소금 섭취가 많아지기 때문에 쉽게 붓기도 하고 혈액순환, 림프순환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리고 반찬을 많이 먹게 되면 주식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패턴 다이어트라는 걸 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칼로리와 밥 중에서 밥을 선택하는 것이 맞죠. 무슨 얘기냐면 칼로리가 다소 높더라도 다른 음식보다는 밥을 먹는 게 좋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중국집에 간다면 거기에서 다른 음식, 칼로리가 설사 더 낮은 거라도 다른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볶음밥, 짜장밥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칼로리가 다소 차이가 나더라도 주식을 일정하게 가져가는 패턴 다이어트를 하시면 몸이 알아서 에너지를 어느 정도 잘 조절해 주기 때문에 살찌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쌀의 장점, 그리고 쌀 다이어트를 할 때 패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쌀은 생각보다 아주 괜찮은 친구거든요. 쌀하고 친해지시면 우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쌀을 좀 잘 아껴주시고 식사 세끼 잘하세요. 화이팅!